안녕하세요. 예디아기입니다. 예디아기의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DJ 유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며 저는 여러분들의 댓글도 많이 읽고 있습니다. 댓글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세상에는 좋은 경쟁과 나쁜 경쟁이 있다고 생각해요. 좋은 경쟁은 지금의 나보다 더 나아지려고 하는 노력이고, 나쁜 경쟁은 바로 남과 비교를 하며 질투를 느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늘 저 자신을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려고 노력해왔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고, 그게 제가 이야기하려는 이 사연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서울에 사는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남편과 결혼을 한 지는 올해 딱 2주년이고 우리 사이에 아이는 아직 없어요. 연애는 굉장히 오래 한 편입니다. 무려 9년. 우린 연애를 할 때부터 성격이나 가치관 모두가 잘 맞았고 결혼을 해도 큰 문제 없이 평범하게 살겠다고 생각하고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게 되었죠. 이런 저희가 연애 초부터 계속 부딪혔던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남편의 친구들 문제였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친구들을 무척이나 좋아했어요. 함께 어울리는 친구들이 다 남자여서 큰 걱정은 없었지만 저와 함께 있는 것보다 친구들을 더 좋아하는 게 싸움의 주 원인이었죠. 특히나 그중 요주의 인물은 초중고를 모두 함께 나와서 늘 붙어 다니던 사람이었죠. 문제는 모임은 물론이고 저희의 데이트까지 그 친구가 계속 함께였다는 겁니다. 이게 한두 번이면 재밌고 신선하긴 하겠지만 진즉에 정도를 넘어섰죠. 더구나 이런 문제로 사소한 싸움이라도 나면 헤어져라, 만나지 마라 하는 선 넘는 발언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제 남편에게 다른 여자를 소개해주기까지 했습니다. 한마디로 최악이었죠. 그래서 저는 거의 반쯤은 포기해버렸어요. 남편이 친구를 만나는 것에 아예 간섭을 하지 않기로 한 거죠. 그랬더니 저희는 어느덧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워낙 연애를 길게 해서 그런지 딱히 크게 달라진 건 없었어요. 그래도 결혼을 하면 친구를 멀리하고 조금은 나아질 줄 알았습니다. 이런 기대를 하게 된 데에는 요주의 인물인 그 친구도 저희와 비슷한 시기에 결혼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결혼이라는 법적인 구속은 그 둘을 안타깝게도 갈라놓지 못했죠. 더구나 부부 동반이라는 희귀한 모임을 만들어서 남편이 저를 끌고 다니기까지 했으니 오히려 결혼 후에 문제가 심화됐다고 봐도 무방했습니다. 원래 이런 모임을 가면 여자는 본능적으로 상대의 여자를 보잖아요. 친구의 아내는 생각보다 굉장히 예뻤습니다. 뭐랄까? 만약에 제 친구였으면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결혼을 반대했을 것처럼 아까웠다고 해야 할까요? 직업도 공무원이라고 했죠. 전 속으로 저런 여자가 왜 저런 놈을 만났지? 하는 그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찜찜하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시작과 끝을 낸 모임이 끝난 저녁, 집으로 돌아온 남편이 제게 그 여자분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었죠. 그 사람 굉장한 능력자라고 하더라. 능력? 누구? 아이, 친구 아내 말이야. 공무원이라고 했잖아. 이건 비밀인데 사실 국정원이라고 하더라. 뭐? 정말? 국가정보원? 그래, 나한테만 살짝 가르쳐줬어. 당신도 모른 척해. 그래? 대단하다. 멋있네. 그게 전부야? 부럽지 않아? 부럽긴 하지. 근데 나도 내 일에 만족해. 실제로도 저는 제 직업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어요. 학원 강사를 하고 있었고 수입도 굉장히 높았기에 누군가를 부러워한 적도 그럴 필요성도 없었죠. 근데 남편은 그날 이후부터 제 직업이 굉장히 불안하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나이가 들면 끝이다. 교육 방식이 바뀌면 모두 잘리게 될 거다.
반대로는 공무원이 얼마나 안정적인 직업인지에 대해서도 떠들었죠. 기분이 썩 좋진 않았어요. 이야기의 시작은 늘 저에 대한 걱정이었지만 그 끝은 친구의 아내가 대단하다로 끝났으니까 말입니다.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저희 부부는 둘 다 맞벌이를 하는데 아무래도 제가 직업상 늦게 끝나는 날이 많습니다. 특히나 시험 기간에는 쪽집게 특강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혼 전부터 많은 부분을 남편이 양보를 해서 청소나 빨래를 맡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또다시 그 여자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아니, 친구가 자기 아내 자랑을 어찌나 하는지 몰라. 또 뭐? 공무원이 좋은 이유 7가지라도 말해줬어? 아니, 아내가 집안일은 손 하나 까딱 못하게 한다는 거야. 아침에는 구첩반상을 차려주고 도시락까지 싸준대. 그리고 저녁에 돌아오면 설거지도 못하게 하고 청소부터 빨래까지 혼자 싹 다 하겠다고 하나 봐. 그래서 말의 요지가 뭐야? 부럽다는 거야? 해달라는 거야? 아니, 대단하다는 거지. 어떻게 그렇게 하지? 그 정도면 너무 완벽에 가까운 거 아니야? 난 이야기를 들으면 로봇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치? 당신도 이거 굉장히 이상하지? 그럼 거짓말인가? 거짓말일 수도 있잖아. 근데 내가 전에 집에 갔는데 정말인 것 같더라. 화장실 앞에 수건이 일렬로 줄이 세워져 있고 아예 속옷까지 다림질 해놓더라니까. 대박이지. 들을수록 가관이었죠. 눈치 없는 남편은 그 여자의 요리 솜씨에 대해서 또 자랑을 줄줄 늘어놓고 운동이면 운동, 살림이면 살림, 못하는 게 없는 그 여자와 계속해서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제 칭찬이 적당히 섞여 있어서 제가 거의 느끼지 못할 만큼 자극을 주었죠. 그래도 전 제가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보통 평범한 부부처럼 서로 부족한 걸 돕고 살면 그만이지 하는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모임에 나가서 그 여자가 아래 위로 저를 보는 눈빛을 보고 알았습니다. 확실히 저를 싫어한다는 걸 말이죠. 솔직히 불쾌한 여자라고 생각했어요. 국임 하나 없는 남편 친구의 옷을 봐도 결혼 전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게 느껴졌죠. 어쩌면 남편이 떠들던 말이 사실일 수도 있겠다 생각하게 됐어요. 완벽한 여자. 남자들은 정말로 그런 여자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전 아니었죠. 속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수없이 많은 여자들이 기꺼이 그런 여자인 척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을 하늘이라고 생각하고 어미새처럼 먹이를 입에 찍어 넣어주는 그런 끔찍하고 가식적인 여자들. 그런 여자들은 남자들이 바라는 여자를 연기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결코 불평하는 법이 없는 여자. 모두가 좋아하지만 여자에게는 절대로 인기가 없는 여자일 거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한참을 보고 있는데 왜 그렇게 절 보세요? 하고 직접적으로 묻더군요. 전 당황해서 너무 예뻐서요. 라고 말했죠. 보통 예쁘다는 칭찬 말에는 그쪽도요. 아니에요. 감사해요. 라는 대답이 나오죠. 그래서 기다렸어요. 근데 이 여자는 재수없게 입술을 한쪽으로 비틀고는 웃어 보였죠. 언니시죠? 저도 그 나이가 되면 언니처럼 늙고 싶네요. 와, 솔직히 한 대 후려치고 싶었습니다. 이 교활한 여우 같은 계집. 전 최선을 다해서 꾹 참고 고개만 끄덕였죠. 술자리는 계속되었고 그 여자의 행동은 선을 넘고 있었습니다. 제 남편에게 귓속말을 하는가 하면 저를 빤히 보면서도 남편에게 툭툭 터치를 했죠. 어깨를 살짝 치거나 옷깃을 잡고 살살 흔들거나 하는 행위를 보란듯이 하는 겁니다. 솔직히 기분이 좋지는 않았지만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어요. 남편과 함께한 세월이 9년인 만큼 믿음이나 신뢰도 있었지만 어차피 바람을 피울 놈이면 아무리 막아도 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뒀습니다. 그래, 마음대로 해라. 이런 심정이었죠. 그리고 헤어지기 바로 몇 분 전
그 여자와 화장실에서 다시 부딪혔어요. 화장을 고치고 있더라고요. 이제 술자리도 끝난 마당에 열심히도 메이크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왜 저렇게 힘들게 사나 싶었습니다. 저는 대충 손을 씻었죠. 저를 발견했는지 거울에 바짝 붙이고 있던 몸을 떼고 등을 꿋꿋하게 세우더군요. 그래서 전 예의상 입꼬리만 살짝 올려서 웃었죠. 언니는 피부에 자신감이 상당하신가 봐요. 화장을 좀 해야 되지 않나? 너무 맨 얼굴로 다니는 것도 모임에서는 예의가 아니죠. 저는 네? 하고 반문하려다가 멈췄어요. 대신 네, 전 입술만 발라도 워낙 하얀 편이라 하고 씩 웃고 나왔죠. 돌아서면서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예상했죠. 앞으로 이 부부 동반 모임이 이전보다 더 끔찍할 거라는 걸 말입니다. 물론 그전에도 끔찍하긴 했지만요. 눈치 없는 남편 친구와 싸가지 없는 남편 친구의 아내라니 이게 무슨 환장의 조합인지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저도 모르게 그 여자를 의식하게 된 거죠. 처음에는 남편에게 명품 지갑을 사주는 걸로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다음 모임에서 남편 친구는 제가 사준 남편 지갑보다 조금 더 비싼 지갑을 가지고 왔더군요. 솔직히 이런 짓이 너무 유치해서 어이가 없었지만 저도 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돈이 아쉬운 사람은 아니라서 어렵지 않았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남편에게 명품을 도배했고 그렇게 제가 이기고 말았습니다. 뭐? 미백 주사? 그런 걸 맞으러 갔다고? 재밌네. 갑자기 수술이니 다이어트니 난리가 났다더라. 아무래도 당신을 의식한 것 같지 않아? 그치? 그러게. 그런다고 까만 피부가 뭐 하얗게라도 되나? 전 승리의 미소를 지어 보였죠. 그러니까 그 여자 당신이 부러운 모양이야. 살도 빼겠다고 운동도 다닌다고 하더라. 권투인가 킥복싱인가 다닌다면서 난리래. 당신 긴장 좀 해야겠어. 수술하면 엄청 예뻐지잖아. 그 여자도 원래 자연미인인 것 같던데. 내가 그 여자랑 살아? 내가 왜 긴장을 해? 아니, 친구가 하도 자랑을 하니까 들어주질 못하겠어서. 그럼 그냥 모임을 없애. 그러면 되잖아. 뭐하러 상대해? 맞지, 그래. 그렇게 하면 끝이지. 근데 솔직히 나 당신 자랑하고 싶어. 그 자식이 그럴 때마다 나도 당신이 최고라고 말하고 싶다고. 사실 최고긴 하잖아. 학벌 좋아, 돈도 잘 벌어. 거기다가 예뻐. 그런데 당신이 그 여자보다 나이가 조금 많다고 까이는 거 보기 싫다고. 참나. 내 나이를 가지고 그런다고? 어이가 없네. 내 말이 솔직히 그 여자랑 당신이랑 나이 차이 거의 안 나 보여. 거의? 나기는 한단 말이야? 뭐 조금은 나긴 하지. 나이살이라는 게 있잖아. 그날부터 저도 다이어트에 돌입했어요. 가뜩이나 시험 기간이라 힘이 들었는데 이를 악물고 발악을 했죠. 식단도 조절했고 몸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래도 한 달 만에 살은 5kg 정도 빠졌어요. 모임이 있기 전날은 아예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약간 화장까지 하고 평소에는 불편해서 입지도 않는 H라인 스커트에 높은 하이힐까지 신었죠. 그런데 그렇게까지 꾸미고 나간 자리에 그 여자는 거의 반쪽이 된 상태로 앉아 있었어요.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말라서 하늘거리는 원피스를 입고 있었죠. 와, 오늘따라 너무 예쁘세요. 어쩌면 그렇게 날씬하세요? 감사해요. 아니야, 재수씨가 더 예쁘신데 완전 건강미가 장난 아니야. 이렇게 예뻤나? 저 오늘 보고 깜짝 놀랐어요. 감사해요. 친구 둘이 서로의 아내를 더 예쁘다고 부럽다고 하는 상황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계속 노력을 했어요. 원래는 꾸밀 줄도 몰랐고 늘 수수하게 입고 다녔던 저는 패션 잡지까지 사서 공부하기에 이르렀죠. 여기에 아침밥도 차리고 청소 빨래까지도 완벽하게 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몸이 너무 힘들었죠. 솔직히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싶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에 나가면 모든 걸 완벽하게 해내고도 웃고 있는 그 여자 때문에 오기로라도 해내려고 했죠. 뭐랄까? 이건 남편을 위한 게 아니라 제 자신을 시험해 보려고 했다는 거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한계가 오기는 하더라고요. 뭐? 외제차를 사줬다고? 아니, 사준 건 아니고 예약을 해줬나 봐. 공무원이 그 정도로 돈을 벌어? 그건 아니겠지? 이 집이 부자래, 친정이. 집이 부잔데 심지어 공무원이야? 근데 당신 친구랑 굳이 결혼을? 취향도 참 특이하다. 솔직히 당신 친구 그다지 볼 것도 없잖아. 에이, 또 왜 말이 그리로 튀어. 내 친구 욕은 좀. 아니 그렇잖아. 당신 친구가 직업이 좋다고 할 수도 없고 내가 봤을 땐 성격도 별론데 뭐하러 그런 여자가? 말을 왜 그렇게 해? 그럼 나도 직업 별로고 성격도 그렇게 좋지 않은데 당신을 만났는데 아니야? 그야. 그래. 뭔가 다른 매력이 있겠지. 숨겨진 뭔가. 어쨌든 내 친구는 좋아서 죽더라. 부잣집 친정은 부럽다. 순간 아랫배가 꼬이는 느낌이었습니다. 전 남편에게 쏘아붙이려고 하다가 눈을 천천히 2번 깜빡인 다음 재빨리 고개를 한번 들었죠. 더 이상 그 여자가 저희의 싸움에 끼는 게 싫었기 때문이었어요. 어차피 얘기를 꺼내도 소용없었죠. 당신은 매사를 지나치게 생각해. 당신은 지나치게 계산적이야. 당신은 너무 신경질적이야. 당신은 너무 예민해. 그런 남편의 무심한 언어 공격이 내 자신을 송두리째 갉아먹는 느낌이 들게 했으니까 말입니다. 이런 생활은 반복되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저희의 결혼 1주년, 부부 동반 모임을 끝내고 왔을 때 전 완전히 포기해버렸습니다. 그 여자는 지금의 저보다 예뻤죠. 수술이 완벽하게 자리 잡혀서 누구나 지나가다 돌아볼 정도의 미인이 되었더군요. 완벽한 여자가 되기 위해 제 자신에게 쏟아부은 시간이 역류하는 느낌이었습니다. 포기. 전 깔끔하게 패배를 인정했고 보기 좋게 2손을 들어 올렸죠. 그렇게 마음을 비우고 나니 나쁘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더 이상 긴 원피스를 입지 않았어요. 목이 늘어난 티셔츠와 반바지를 입고 모범생 같은 안경을 썼습니다. 전 더 이상 창백하지도 날씬하지도 않았어요. 결혼 전보다 5kg 넘게 살이 쪘고 걸을 때 엉덩이가 실룩실룩 움직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마음은 편했고 예전이 그립지 않았죠. 예전처럼 지나치게 별스럽게 애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게 원래의 저였고요. 당신 요즘 왜 그래? 운동도 안 가고 관리 안 하려고? 옷은 또 왜 이래? 긴장감이 없어도 너무 없잖아. 나한테 지적질할 시간에 당신이나 운동 좀 해. 결혼 전보다 살이 찐 건 당신도 마찬가지야. 전 배를 벅벅 긁으면서 쏘아 말했죠. 내 친구 부인은 매일 아침마다. 당신 그 여자 좋아해? 뭐? 아니, 그런 말이 아니라. 여보, 난 그 여자가 아니잖아. 적당히 좀 살자, 어? 나도 해보려고 했어. 근데 뭐 그게 쉬워? 매일 아침에 속옷까지 다려주고 돈도 더 벌어오고 집에 오면 쉬는 게 아니라 숨이 막혀서 죽겠다고. 됐다, 알았어. 그럼 그렇게 해. 실제로 남편은 그 이후 그 여자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대신 행동이 기묘하게 바뀌어 있었죠. 이유 없이 늦은 퇴근을 했고 늘 낯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자신을 꾸미는 시간이 많아진 건 둘째치고 마치 10대 소년처럼 거울 속 자신에게 추파를 던지는 모습도 보였죠. 거짓말도 하나씩 늘어갔습니다. 대충 휘갈긴 것 같은 거짓말도 있었고 퍼즐처럼 하나하나 짜여진 정교한 거짓말도 있었죠. 그래도 설마 완벽하게 흔해 빠진 바람난 남자가 제 남편일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남편을 고른 이유 하나만 꼽으라면 절대 바람은 피우지 못할 거라는 확신이 단연 첫째니까요. 전 흔해 빠진 바람난 남편의 아내와 같이 행동했습니다. 바로 휴대전화를 뒤지는 것이었죠. 술에 잔뜩 취해 잠든 남편의 얼굴 위로 인사하듯 손을 흔들어 확인하고 몰래 지문 인식으로 잠금을 해제시켰습니다. 그리고 발견하게 되었죠. 바로 그 여자와의 통화 목록이었습니다. 화가 나서 당장이라도 남편의 얼굴을 휴대폰으로 후려 갈기고 싶었죠. 하지만 의외로 굉장히 침착해지더라고요. 전 증거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에 바로 다음 날부터 학원 동료에게 일을 맡긴 뒤 남편의 뒤를 밟기 시작했죠. 저 차가 왜 자꾸 날 따라오지? 문득 뒤에서 따라오는 차에 시선을 고정하게 되었습니다.